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강력통, 특수통 베테랑 검사였습니다.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남다른 인연이 있는데 왜 이재명 선대위를 선택했을까요? 좀 뜻밖인데요. 앞으로 윤석열 후보의 가족을 검증하고 그리고 감증을 하고 법적인 문제를 책임진다고 합니다. 왜 이재명을 택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부남 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처음이시죠? 아니, 처음은 아니고요. 네. 방송 인터뷰는 처음이시죠? 아니, 광주 검사장 돼가지고, 네. 광주 검사장으로 부임했을 때, 네. MBC에서 네. 인터뷰 한번 했습니다. 아, 그때요? 예, 예. 잘하셨어요? 아주 잘했죠. 아, 그렇습니까? 도리도리는 안 하시네요? 저는 원래 도리도리 못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공고 출신이죠. 예, 공고 예. 출신 검사 흔하지 않죠. 흔하지 않죠. 네. 공고, 담양 공고를 예, 나오셨죠? 예, 예. 그리고 전남대를 전남대 법대에 나왔습니다. 네. 공고 출신 검사 흔하지 않은데, 어떠셨어요? 검사 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예. 저희 검사 생활은 갓난 신고, 풍천 노숙의 생활이었습니다. 왜요? 서울대 나오고 법대 나온 사람들. 저는 아무런 배경이 없기 때문에 네. 매우 힘들게 검사 생활했어요. 예. 제가 이 검사 생활하면서 네. 만약 일을 잘 못했을 경우에 네.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네. 그럼 그렇지 공고에 지방대 법대에 나온 놈이 네. 어찌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네. 검사가 됐겠구나 네. 그런 평을 받을 것 같아서 네. 몸이 부셔져라고 일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검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공고 다닐 때는 법조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법대를 왔어요. 그 과정 이해하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네. 법대 와서 보니까 당연히 이제 법조인이 뭔지 또 고시가 뭔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네. 연수원 성적이 제가 꽤 좋았습니다. 네. 판사도 갈 수가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지망할 때 되니까 예. 과연 내가 판사가 됐을 때 사형 선고할 수 있을까 하는 자문이 왔어요. 네. 나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액티브한 법조인, 범죄로서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검사를 하자. 네. 그래서 검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작년에 부산 고검장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셨죠? 예, 예. 그리고는 뭐 윤석열 총장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안 네. 됐습니다. 예,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운하세요? 서운하지만 다 제 능력이 없는 탓을 알고 네. 좋은 경험한 거죠. 자, 양부남 하면 독종 검사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저희들도 다 알아서 양부남 독종. 옛날에는 불법 대선 자금 수사도 했었고 그때 엄청났다고 들었습니다. 예. 2003년이었던가요? 네, 2003년입니다. 네. 그때 대선 자금 수사였었죠. 이 대선 자금 수사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질적이었던 정경유착의 악습을 끊는 의미 있는 수사였고 네. 제가 거기에 수사했던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때 저는 소신을 가지고 네. 법과직에 따라서 수사를 했어요. 그러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저는 보시다시피 매우 체격도 예소하고 네.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아, 부드러운데 왜 근데 양부남한테는 조사받고 싶지 않아요? 뭐 그런 사람들 많았다는데요. 제가 원칙대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대선 자금 수사 때 예, 예. 굉장히 성과를 냈다는데 어떤 수사를 하셨습니까? 제가 담당했던 것은 기업은 현대, 예, 현대차. 당은 당시 자민련, 네. 당시 한나라당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수사하고 네. 많은 사람들 기소했죠. 한나라당 이해창 그렇습니다. 후보가 예. 양부남의 수사 때문에 결국 손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때문에 손을 들었는 건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 당시 이해창 후보의 선거 자금 네. 관련해서 저희가 수사를 한 건 사실입니다. 차떼기를 예, 차떼기 수사였죠. 차떼기를 발견하셨죠? 예, 예. 네. 그때 윤석열 후보도 대선자금 수사를 같이 했죠. 같이 했습니까?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같은 팀이었습니까? 예, 같은 팀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윤석열 검사는 어땠습니까 그때? 뭐 우리 주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호방하고 네. 시원시원하고 네. 대인 관계가 좋고 네. 또 아시다시피 특수수사에서 네. 어떤 아주 좋은 실적을 네. 거행한 검사입니다. 네. 예. 양분함이 더 강골이었고 더 성과가 좋았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검사가 좋았습니까? 제 말로 하기는 좀 곤란한데요. 네. 곤란합니까? 네. 네. 김종현님께서 목소리만 들어도 무섭네요. 네, 무서워요. 네, 5971님 양분한 검사님과 같이 잠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엄청 무서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참 좋으신 분입니다. 얘기했는데 조혜숙님이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검사스럽다 말이 있는데 예, 예. 그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검사스럽다고요? 아니요. 검사스럽다 그런 말 검사 시절에 들으시는. 예, 예. 저는 네. 검사스럽다라는 말에 대해서 요즘은 좀 부정적 이미지를 네, 많이 네. 내세우는데 네. 저는 검사스럽다 말이 꼭 나쁘다고는 생각 안 씁니다. 네. 검사는 검사스러워야 되고 네, 검사다워야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네. 스럽다보다는 답다. 답다. 네, 답다로 저는 받아들인다면은 네. 좋은 의미지 않냐, 긍정적 평가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후보와는 친분도 있고 같이 근무하고기도 네. 했죠. 수사도 그렇죠. 하고. 저 네. 윤석열 후보하고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그런데 검사 윤석열은 호방하고 뭐 일도 성과도 냈다고 했는데 정치인 윤석열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예. 우리 윤 후보가 이 정치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네네. 근데 첫 번째 문제로는 검사를 했다는 경험, 네. 그거 가지고 예. 대통령이라는 능력은 어마어마한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을 하기에는 경험이 아직은 부족한 거 아니냐. 네. 그 생각도 해봤고 예. 또 우리 윤석열 후보가 자기의 조진 임기를 네. 뭐 정치적 탄압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임기를 마치지 않고 나갔어요. 근데 그 총장 임기를 마치지 않고 바로 나가서 정치권으로 갔죠. 정치가 나갔어요. 예. 그 부분이 우리 검찰 조직이 그러게 지키고 싶었던 정치적 중립성 네. 이것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의구심을 갖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검찰 조직 후배들에게도 네.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굉장히 현직에서도 법과 원칙대로 주장을 했어요. 네. 또 윤 후보의 아이콘이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분 주변에서 일어난 내용들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태도를 봤을 때 네. 약간 자기 자신의 정했던 잣대하고 다르지 않나. 네. 그래서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뭐 의구심을 받지는 않냐.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이번 대선 말고 네. 좀 공부도 국정 운영에서 공부도 충분히 하시고 네. 또 정치적 경험도 차근차근 쌓고 네. 주변도 좀 정리를 하시고 네. 그래서 다음 대선에 나왔으면은 네. 본인도 좋고 네. 우리 검찰 조직도 뭐 큰 부담이 없어서 좋았을 텐데 네. 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예. 이재명 근데 검찰 출신들이 지금 네. 윤석열 후보한테 많이 갔어요. 주변 사람들 많이 그렇죠. 갔잖아요. 당연히 그러죠.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한테 가셨어요. 검찰 선후배들이 뭐라고 합니까? 혹시 반대하는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죠. 반대 전화하는 사람도 많고 네. 또 응원하는 전화도 있었어요. 네. 전부 다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네.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했는데 반대하는 의견은 그렇죠. 야, 검찰 출신이 이재명 캠프 갔다. 네. 실망했다. 네. 그다음에 이재명 캠프 검찰이 너 말고 또 있냐. 네. 너 혼자인데 네. 너 열올 텐데 잘할 수 있어? 걱정된다. 네. 그다음에 이 바보야. 네. 윤석열이야 되겠냐 이재명이야 되겠냐. 네. 지금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신 차려라. 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치죠. 네. 다 저를 위해서 한 소리죠. 네네. 찬성하는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힘든 결정이다. 네. 그러나 사적 인연을 떠나서 예. 옳은 결정을 한 것 같다. 네. 잘 해봐라. 네. 예.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주변 사람들 다 지금 윤석열한테 가는데 이재명을 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제가 조금 전에 뭐 우리 윤석열 후보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뭐 네. 그 점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네. 저의 철학과 가치관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그리는 세상은 네. 제가 약간 동의하기가 어렵지만은 예. 민주당과 예. 이재명 후보가 그리는 세상은 네. 저도 그리고 싶은 세상입니다. 네. 그게 제 철학과 가치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예. 굉장히 좀 사석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던데 예. 양문환 고검장님 둘이서 혹시 그래요? 예, 밥 먹을 때 무슨 얘기 하셨어요? 크게 모시고 싶다고 밥을 사긴 샀죠?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고요. 네. 그냥 한번 만나봤지. 뭐 저를 뭐한데 모시고 자식을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래도 네. 그 이재명 후보를 제가 만나보니까 네. 저도 만나기 전에 이재명 후보가 매우 강한 이미지. 네. 강한 이미지인데 굉장히 솔직 담백하고 겸손해요. 예.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이 예. 이 정도로 솔직 담백할까? 네. 그 겸손할까 그걸 느꼈고 예. 또 이분이 머리가 굉장히 스마트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인간적 매력도 들었고 네.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이분이 그 지자체 장악을 하면서 보여줬던 실용주의, 네. 실사구시 또 그분이 가진 정치 철학. 알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칭찬은 그만하셨는데. 네. 자, 민주당에서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으로 합류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 후보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점 중에서 네.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은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네. 사실에 입각해서 소상히 설명할 것이고 네. 상대 후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네. 그 진실에 왜곡되지 않도록 네. 실체 진실을 파헤쳐서 네.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네. 필요할 때는 법적 대응도 하는 일을 합니다. 필요할 때는 법적 대응도 한다. 네. 어제 예.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예. 기자회견 열고 사과했습니다. 예.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과했으면 법적 문제는 끝났습니까? 사과했다 해서 법적 문제는 끝나지 않고요. 이분이 사과하기 전에 네. 저희들이 그 허위 학력, 허위 경력, 네. 허위 수상 경력을 근거로 해서 네. 5개 대학에 이게 강사, 경영교수로 취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일정한 부분은 네. 처벌할 수 있다는 저희들은 법률 검토를 하고 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네.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수사가 앞으로 잘 되는지 한번 지켜보려합니다. 네. 양분남 검사가 만약에 수사하면 이게 네. 문제가 됩니까? 법적으로?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일단은 버뜩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허위 경력, 허위 자료를 해서 취업을 할 경우에 네. 업무방해가 될 수가 있죠. 예. 업무방해. 그렇죠. 근데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요. 오래됐는데. 또 하나는 우리 판례에 보면은 이러한 허위 경력 사실에 대해서 계약 관계를 맺었다는 그 지위, 네. 계약상 일할 수 지위를 얻었다는 자체가 네. 사기죄로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허위 경력. 네. 기망에서 내가 어떤 계약상의 지위를 취득한 것은 네. 이 X 불상에 네. 이득을 편취한다고 볼 수가 있다. 네. 그런 판례가 있어서 네. 저는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허위는 아니고 좀 과장했다. 네. 좀 부풀렸다. 고의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잣대를 딱 네. 들이대면 좀 예, 문제가 예. 있습니까? 그렇죠. 네. 큰 문제는 아닌가요? 큰 문제죠. 큰 문제입니까? 네. 뭐 징역형 그런 건 아니죠. 제가 판사가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기자님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허위 경력을 해가지고 네. 취업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분이 들어갈 자리에 네. 허위 경력 쓰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 요즘 가장 심한 문제가 뭐예요? 청년 취업이지 않습니까? 네, 네. 공정이지 않습니까? 네. 공정을 깨트린 거 아닙니까? 네. 청년 취업
공정 말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예. 이 특별수사단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혼신을 다해서 수사했었는데 예.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알았죠. 네. 이 수사가 왜 중요했습니까? 이 수사는 네. 다 아다시피 강원랜드에서 네. 그 신규 지역을 채용하면서 네. 지역 유지 네. 정치인들의 부탁을 받고 네. 많은 청년들 불법 채용했습니다. 네. 거의 불법으로 청탁을 하지 않으면 그 강원랜드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전형적인 채용 비리의 전형적인 사건. 네. 이것은 우리 사회 공정을 해치고 네. 사회 건강한 발전을 해치는 악습적인 악습. 네. 그리고 이런 것이 있다면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뺏어가고 네. 좌절감 안겨주는 아주 나쁜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수사단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네. 다 밝혔어요. 다 밝혔는데요. 밝혔어요. 네. 근데 결과가 그렇게 신통치 않았어요. 신통치 않은 거 아닙니다. 신통해요. 신통했는데. 신통해요 지금. 지금 제가 자세히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대법원에 재판 중에 있는데 네. 이 사건은 그러한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네. 그 수사했던 검사가 검찰 간부로부터 수사 예약을 받았다도 주장했어요. 안미영 검사가 주장했죠. 그렇죠. 주장했죠. 네. 우리가 그 부분은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지만은 네. 우리는 오히려 자구금이나 수사를 했습니다. 네. 수사를 해서 검찰 간부들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네. 결론을 얻었어요. 예. 그러면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네. 검사가 검사를 치는 거니까. 겁이 나요. 그래서 네. 제가 이것이 과연 우리 판단이 맞는지에 대해서 네. 전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법리가 박다는 부장 몇 명, 네. 검사 몇 명이 보내봤어요. 네. 의견조이란 거지. 네. 대부분 기소 의견이에요. 네. 어느 사람은 구속에 대한 의견이 됐어요. 네. 내가 그걸 확신을 가졌죠. 네. 그런데 그 당시 총장은 저 반대 의견을 가진 거예요. 네. 반대 의견을 가지면서 우여곡절이 시작됩니다. 네. 우여곡절인데 반대를 가면서 그 당시 초창기에 이 수사단이 처음 생길 때는 저에게 수사의 전권을 줬어요. 네. 그런데 반대를 제시하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검찰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단일 사건을 심사하게 하는 전문 자문단을 만듭니다. 네. 그 전문단에 맡겨서 그 결과에 따르자고 말씀을 했어요. 네. 나 거기 따랐어요. 네. 다만 총장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한 거죠. 네. 네. 비판했던 목적은 총장의 그 수사지구 행사가 잘못됐고 네. 또 전문자문서의 공정한 심리를 촉구하면서 했어요. 결국은 이제 그 결과를 따라서 네. 제가 기소를 못했죠. 네. 시간이 좀 있습니까? 이번에 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너무 전문적이어가지고 네. 저는 재밌는데 네. 이게 일반인들이 듣기로는요, 청취자분들은 알았습니다. 굉장히 좀 네. 어렵습니까? 아니, 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로. 근데 네. 그때 청탁했던 정치인들, 청탁했던 전직 검사들 왜 처벌 못했습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검사들은 네. 그 총장하고 의견이 달라지면서 전문 자문단에서 기소하지 말자 해서 못했고 네. 그 당시 정치인들은 네. 두 명을 네. 우리가 기소를 해가지고 기소했는데 무죄 나왔잖아요. 무조건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두 명을 국회의원 기소를 했는데 네. 한 명은 1, 2심 실형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대법원에 있습니다. 네. 본인이 상고를 해가지고 네. 한 분은 1, 2심 무죄가 났어요. 네. 무죄가 나서 우리가 이제 검찰에 상고를 해가지고 대법원에 있는데 네. 이거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똑같이 강원랜드 사장이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재판을 했어. 예. 그런데 어느 판사는 그 사람 말 믿을 수 있다 해서 유죄 선고하고 어느 판사는 네. 못 믿어서 무죄를 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염동열 의원은 구속이 됐고. 나는 이름 이야기 안 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얘기했어요. 네. 네. 권성동 의원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거예요. 네. 우리 사회도 이제는 국민의 수준이 높았으니까 네. 배심제를 도입해야 된다. 배심제 예. 더 많이 도입해야 된다. 지금 배심제가 아닙니다. 국민 참여 재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배심제를 도입해야 되고 예.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검찰은 1, 2심 무죄가 난 사건은 네. 검사 마음대로 상고 못합니다. 네. 1, 2심 무죄가 나면은 외부 법률가로 구성된 상고심사위원회에서 상고를 결정을 해주면 상고를 합니다. 네. 근데 그 무죄는 사건 상고 결정이 났어요. 이 말은 뭔 말인지 압니까? 네. 무죄지만은 기소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담보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1529님께서 그때 총장이 누구냐? 문무일 총장입니다. 저기 양분남 고검장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 2546님도 뭐 검찰 출신 중에서도 이런 분이 계시군요. 네, 있습니다. 8137님, 양분남님, 이재명 후보의 의혹도 밝혀주시면 진심을 믿지요 얘기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 겪고 있는 대장동 의혹. 네. 네, 대장동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대장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는데. 이거 특검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특검 가야 됩니다. 네,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네. 이재명 후보가 공공이 가져갈 할 개발 이익을 네. 고의로 민간한테 주고 네. 사적 이익을 챙겼냐가 네. 쟁점입니다. 근데 네.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그런 사실과 하나도 인정되지 않고 네. 그런 자료나 증거 없어요. 네. 그런 게 인정되지 않 그런 사실이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특검으로는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재명 후보가 계속 주장하잖아요. 특검하자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장님이 되셨는데 앞으로 계획. 정치권은 낯설 텐데 앞으로 양분하면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대선까지는 네. 이 업무를 충실히 하고 네. 그 후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네, 대선 때까지 열심히 하신다고. 예, 예. 네. 무슨 자리를 약속받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정치권 올 때 그런 자리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습니까? 무슨 그런 게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서 왔는데. 제가 서초동에 계신 분 중에 여의도에서 정치권에서 보리라고는 예상 못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양분남 전 고검장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분남 전 부산고검장이었습니다.